당신 아내가 회장님이 지켜온 사람들 간까지 팔아먹으려 한다고요. 그 한마디가 박진석의 머리를 쿵 하고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던 아내 고성이 곁에서 회사를 챙겨주던 그 사람이요. 박진석은 그날도 병원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 이식 이야기가 슬쩍 나왔던 뒤로 그는 해외 병원과도 조용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 상담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국 쪽에서 이미 어떤 분이 젊고 건강한 여성 공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더라고요. 의뢰인 이름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름은 박진석에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고성이.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희가 그럴 리가. 하지만 상담사는 고성이가 보낸 메일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줬고 그 안에는 회사 비서실 자료로만 알 수 있는 개인정보와 금액 조건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넘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한편 같은 날 오후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끓여준 순댓국 앞에서 김을 후후 불며 웃었는데요. 엄마, 요즘 손님 좀 늘었어요? 뭐, 그럭저럭이다. 근데 이상한 손님들이 자꾸 와. 음식 탓하고 사진 찍고 좀 불길하더라고. 정순이는 괜히 말을 줄였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낯선 손님들이 몰려와 허위로 항의하고 심지어 보건소 신고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또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몰라, 지은호. 내가 회사 일이나 잘해. 여기 걱정은 내가 할게. 지은호는 엄마 얼굴을 보다가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제나 씩씩한 엄마 목소리에서 힘이 조금 빠져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회사 본부장실. 박성재는 결제 서류를 넘기다가 창밖으로 잠시 눈을 돌렸습니다. 서류 안에는 그룹이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낯익은 상가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3구역 기존 노후 상권 철거 및 신축 계획. 지도가 확대된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식당, 타깃 상가 리스트 포함. 정순이? 성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앞에서 밥을 사주며 우리 은호 잘 부탁해요라고 웃던 그 다정했던 아주머니. 지은호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계속 넘기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민원 발생 유도 이미지 악화 자연 폐업 유도.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는 필체였지만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정당한 재개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괴롭히기 계획이었죠. 성재는 바로 비서실을 불렀습니다. 이 메모 누가 올린 겁니까? 회장님 댁 쪽에서 컨펌하신 메모라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부인님 쪽이요. 부인. 고성이. 성재는 그날 저녁 대학 동기 이지혁을 불러냈습니다. 야, 지혁아. 너도 우리 회사랑 일하잖아. 혹시 우리 그룹 재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 들은 적 있어? 퇴근 후 맥주잔을 들던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설계팀 쪽에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쪽 있다는 소문은 있더라. 지주들 설득도 아니고 아예 삶을 박살내서 내쫓는 수준이라고. 왜? 그 대상 중에 지은호 어머니 식당이 있는 구역도 포함된 것 같아서. 이지혁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지은호 이름만 나오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지곤 했습니다. 이미 고백을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확실해? 문서상으론 그렇게 보인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근데 문제는 그 설득 방식 지시한 사람이 우리 집안 쪽이야. 성재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그리고 새어머니 고성희. 둘 중 누구일지 혹은 둘 다인지. 이지혁은 조용히 맥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재야, 이건 장난 아니야. 은호가 알면 엄청 상처받겠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건 은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나도 아버지께 먼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무렵 이지혁의 집. 정년 퇴직한 이상철과 주부 김다정, 그리고 막내 이수빈까지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와 외할아버지 김장수도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지혁아,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다. 회사에서 뭐 힘든 일 있냐? 이상철이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겠죠. 이수빈이 끼어들며 웃었는데요. 김다정이 살짝 눈을 흘겼습니다. 수빈아, 오빠 힘들어 보이는데 놀리지 말고 밥이나 먹어. 아니 엄마, 그냥 농담했는데요. 근데 오빠, 그 카페 매니저 언니 있잖아요. 그 은우 언니. 요즘 연락은 해요? 이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미묘해졌습니다. 조옥래가 손뼉을 탁 치며 나섰습니다. 그 예쁜 처자. 난 그 아가씨 마음에 들더라. 해맑게 웃는 게 딱 며느리감이야. 어머니, 또 그러신다. 이상철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저 비혼주의라니까요, 진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눈이 안 그렇더라. 김다정의 말에 이수빈이 맞네, 맞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지영 머릿속엔 방금 성재가 했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식당이 타기 질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다음 날 정순이 식당 앞. 출근길에 일부러 돌아온 지은호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식당 문 앞에 위생불량 의심업소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누군가의 장난처럼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엄마가 보건소 직원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당 매일 재료 받아서 쓰고 있어요. 진짜로 아무 문제 없어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서요. 일단 점검은 해야 합니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닌데. 그날 저녁 지은호는 퇴근 후 회사를 찾은 박성재와 로비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오늘 어머님 가게에 보건소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재개발 프로젝트 문서 보다가 우연히 어머님 식당이 포함된 걸 봤어요. 거기에 좀 이상한 메모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메모요? 민원 유도, 소문 확산, 자연 폐업 뭐 그런 식이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 난동 부린 손님들 일부러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누가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집안이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 무렵 박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의 조신한 분위기, 대학원생이자 화가로 묵묵히 작품을 준비해왔지만 요즘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엄마 고성이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나야, 진화제약 부사장님이랑 식사 자리 꼭 나가.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엄마, 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정해진 결혼 자리 나가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엄마가 자신의 전시 지원금을 끊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 회사에서 파견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이지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나 씨, 오늘 학원 가시는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이지환 씨. 잠깐만요. 문을 열어준 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지환이 놀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예전에 배신당했을 때 잠깐요.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나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누구 인생에 팔아넘기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사랑해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욕심 채우려고. 박 이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긴 하죠. 이지환은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지켜야겠다. 며칠 뒤 박진석은 조용히 사설 탐정을 불러 미팅을 했습니다. 성해 쪽에서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모임, 돈 움직임 전부 추적해 주세요. 혹시 가족 문제이신지요? 가족 문제이고 회사 문제입니다. 그는 고성희의 이름이 적힌 병원 서류와 재개발 문서의 메모 복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순이라는 이름의 식당 사장이 있습니다. 최근 그 주변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는지 같이 조사해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성희야, 제발 내가 모르는 얼굴을 더 보여주지 마라. 한편 지강호는 요즘 더 방황이 심해졌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해왔던 상처가 계속 골마 있었거든요.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나는 대학 나오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카페 매니저까지 하고. 전 뭐냐고요? 강호야, 술 좀 그만 마셔.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데. 정순이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은 줄어들고 허위 소문까지 돌고 대출 이자는 매달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조옥래와 김장수는 동네 놀이터 벤치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돈, 순이 씨 얼굴이 요즘 많이 상했더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 다정이도 걱정하던데. 요즘은 젊은 것들이 더 무섭지. 조옥래는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이랑 성재랑 그나마 애들이 서로 믿고 도와줘서 다행이야. 집안 싸움에 휘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지은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갑작스레 고성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리뉴얼 담당 디자이너로 불려 들어간 자리였죠. 아, 여기 이번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지은호 씨죠? 고성희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는 겉보기에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고성희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칭찬하며 그룹사나 다른 매장들까지 맡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지은호 씨, 실력이 참 좋아요. 이런 감각이면 우리 그룹 브랜드 라인 전체를 맡아도 되겠는데요. 칭찬이 이어지자 다른 직원들은 부러운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지만 지은호 본인은 이상하게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 쪽 일정에 맞춰야겠죠.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문제 같은 건 잠깐 접어둬야 할 수도 있어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까요. 가족.
식당, 재개발.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리면서 지은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혹시... 그날 밤 박성재는 결국 아버지 박진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순이 씨 식당 건 말입니다. 재개발 문서에 이상한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모님 아니, 어머님 쪽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박진석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성재야, 너도 눈치챘구나. 아버지,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서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밟아도 되는 겁니까? 그분은 그냥 딸 키우려고 식당하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 씨 때문이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 성희가 너와 영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거기에 지은호라는 변수가 끼어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내가 은호 씨를 신경 쓰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부러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 아직 성희에게는 티내지 마라. 박진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 말고 지금부터 지켜라. 회사와 집 둘 다 폭발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와중에 고성희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박영란은 어느 날 밤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도구 몇 개, 노트북 몇 벌의 옷과 스케치북들. 여기 있으면 내 그림도 나도 다 죽어버리겠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침 귀가하던 고성희와 마주치고 말았죠. 어디가? 아틀리에 좀 옮겨보려고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요. 고성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박영라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넌 내가 짜준 길을 가면 돼. 그림. 그건 너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일 뿐이야. 엄마, 전 장식품 아니에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잃을지 조금도 모르는구나. 내가 만든 이 집, 이 삶, 이 지위 전부 버릴 수 있어. 박영란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고집스러운 빛도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네, 버릴 수 있어요. 저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나의 휴대폰과 카드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방문도 자주 잠기기 시작했죠. 일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정순이 식당은 허위 소문 탓에 손님이 줄었고 지강호는 더 방황했고 지은호는 회사와 집 사이에서 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수록 박성재와 이지혁 그리고 이지환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지환은 몰래 박영라에게 작은 휴대폰을 하나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 있으면 이걸로 연락하세요. 제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요. 이러다 엄마한테 들키면 이지환 씨까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해 보여서요. 영란은 그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 편이 되어 준다는 느낌이 오래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작은 사건이 모든 흐름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정순이 식당 앞에서 또다시 술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이지환이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일부러 찍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손님들 자꾸 와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지환은 예전에 보디가드 업무를 하며 길러진 눈으로 그들이 일반 손님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말투, 움직임, 카메라 각도까지 업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영상은 박성재와 박진석 책상 위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보셨죠, 아버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박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개발 문서, 병원 서류, 사설 탐정 보고, 그리고 식당 앞 영상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하지만 박진석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끝내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타이밍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아들 둘에게 각자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회사 안에서 움직여라. 법무팀, 감사팀과 은밀히 연결해서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집행했는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혁이는 내 친구라 내가 직접 말하긴 그렇다만 은호 씨 곁을 지켜줘라. 정순이 씨와 지강호도 내가 좀 챙겨줘. 회사랑 엮이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성재가 다시 지혁에게 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아, 부탁 하나만 하자. 은호 씨네. 내가 좀 더 곁에서 봐줘. 너한텐 그냥 친구일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선 안전망이 되어줄 사람 필요하거든.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지혁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백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곁을 지키라는 부탁이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은 정반대였어요.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천천히 정순이 식당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혁이에요. 요즘 가게 힘드시다 들었는데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편 할머니 조옥래와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손주들 괜찮을까? 괜찮아질 거야, 사돈. 저 사람들 생각보다 강해. 그래도 우리라도 옆에서 지켜봐줘야지. 조옥래는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그리고 친구들, 성재와 영나, 은호와 강호까지. 다들 화려한 날을 꿈꾸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험한지 말이야. 그래서 더 버텨야지. 진짜 화려한 날은 저 난리가 다 끝나고 찾아오는 법이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박진석은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조용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순희의 식당을 노린 재개발, 지은호를 흔들기 위한 권력 노름, 박영란을 감금하다시피 하며 밀어붙이는 정략 결혼,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어두운 거래들까지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은호와 그 가족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와 지은호 사이에서 친구와 연인, 아들의 자리까지 모두 감당하며 버티고 있고요. 이지환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박영란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수빈은 겉으론 가벼운 농담을 던지지만 속으로는 가족과 친구들 걱정에 잠이 잘 오지 않았고요. 지강호는 여전히 방황하지만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누나 지은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 야망과 상처, 결핍과 욕망이 꼬여있는 한 사람. 고성희. 그녀는 아직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또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격에 나설지. 그 순간 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뒤집힐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막 진짜 화려한 날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 뿐입니다.